40회가 40은 공자로 보면 불혹의 나이에요. 맹자의 부동심은 공자의 불혹이에요. 이게 뭐하고 맞느냐, 40이라고 하는 나이가 뭐하고 결부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20살 나이를 뭐라고 씁니까? 약관이죠. 약관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서호대는 멀쩡히 컸어도 20알 약이라 서호대는 멀쩡히 다 컸는데 아직은 약하다. 그래서 갓을 씌워가지고 키워야 된다. 그래서 두 글자를 합해가지고 약관이에요. 그게. 그래서 20살에 장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30이 되면 유실이 되죠. 강해서. 몸이 이제 그때 차니까 장가를 가도 된다 해서 30에 유실이에요. 40이면 뭔 글자를 쓰느냐, 강인이 살아. 그래서 40을 다른 말로 해서 강사라고 써요. 40이 되면 혈기도 강하고 지적으로도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벼슬할 나이를 40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나이가 너무 어려서 가면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강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게 요즘에 그 잘 나간 사람들 뭐 소년 등과했다고 좋아했다더만, 인간의 가장 불행한 3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년 등과예요. 그 소년에 등과해가지고 일찍 출세하는 거, 그거 인간의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그 요즘도 그 소년 등과했다고 난리 퍽퍽 친 병든 소리 어쩐지 있잖아요. 그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남이 같은 분도 사실은 소년 등과가 죽음으로 본 것이에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에 왜 주목하라고 하면, 40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40은 강인이 살아본 것이에요. 그게 얘기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사람은 벼슬 하려면 몸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지적으로도 성숙해야 돼요. 그걸 얘기해서는 강인이 살아고 쓴 것이에요. 그래서 20에는 약관이지만 40에는 이 광활관자, 이 강인이 살아고 이렇게 쓴 것이에요. 이것이 정반대예요. 이 약관하고 20에는 약이라 관이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약인이 관이면 그 인간의 신체에 그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20살 먹으면 애들이 다 커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속이 아직은 비어있기 때문에 갓을 씌워가지고 조심을 시키고 덕을 이루고 하려고 갓을 씌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성인의식이에요. 그런데 40이 되면 30에는 몸이 강하게 되고 40에는 강하게 돼요. 그때 벼슬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40의 기준이에요. 바로 맹자가 40이 되었으니까 부동심이라는 소리는 뭔 뜻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이 강사와 강한이 벼슬할 수 있다라는 나이와 공자의 말씀인 40의 불혹을 합성해 보셔야 돼요. 성인이 아니어도 40살이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봐서 이 강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벼슬에도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바로 그래서 공손주가 물었을 때 제 나라의 그 높은 벼슬을 맡겨주면 마음이 동요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맹자 대답이 40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세속으로 봐도 강사의 나이고 공자의 경지를 봐도 내 나이가 불호의 나이 왔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나라의 벼슬 맡겨줘도,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시켜줘도 나 덜덜 떨 사람이 아니라, 이래서 이 안한 40이 쓰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40이라는 문자가 괜히 쓰인 문자가 아니에요. 내 나이 40이라고 하는 거
대나라 병상이란 것 능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해서 맹자의 부동심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이 40의 부동심을 하면 이게 몸도 건강하고 도도 성해서 모든 도덕이 겸비돼서 지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42전의 부동심은 억지 부동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가 고자도 선하 부동심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고자도 나보다 먼저 부동심을 했다라는 나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42전의 부동심은 그건 성숙하지 못한 부동심이에요. 그걸 말한다고 선하를 쓴 거예요. 나보다 먼저 부동심을 했다라는 선자 뜻이 부동심이라는 거 그 어느 정도 나이살이 먹었을 때 부동심이 되는 거지. 아니 부동심으로 말하려 치면 애들도 부동심하네요. 죽기 살기로 오래된 거 달래도 꼼짝도 않잖아요. 그 애들도 부동심이네요. 그게 아예 한번 제 말이 안 맞으면 한번 봐보셔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 두 가지 조건이에요. 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얘들 얻어 터지면서도 떼쓴 거 봐요. 얘들도 부동심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도의에 의해서 부동심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42전의 부동심이 뭐 때문에 가능하느냐? 바로 이 점이에요. 신유주적 부동이다. 사람은 제각기 강렬한 주체적인 어떤 주관적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부동심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자도 선하 부동심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보다 먼저 부동심을 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 부동심을 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 속에가. 그러니까 그러면 부동심이 유도일까? 그럼 부동심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먼저 된 부동심도 있고 40 이후에 된 부동심도 있고 그 부동심이 한 가지가 아닙니까? 하니까 뭐랍니까? 이 말은 안 썼어요. 이건 주자가 쓰는 주석에 쓴 말이에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 이거 사람 마음마다 어떤 딱 주관이 있으면은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 부동심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는 42전의 부동심도 있어요. 그러나 42전의 부동심을 좋게 안 봐요. 그건 미완성의 부동심이고 잘못된 부동심이에요. 그래서 부동심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있다는 건 뭐냐? 거기에 두 부류를 말해요. 북궁유하고 맹시사예요. 근데 북궁유하고 맹시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맹자를 봐가지고 북궁유하고 맹시사를 보면 크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거기에 내용인 즉슨 그래요. 북궁유는 자객유예요. 자객이기 때문에 천승기곤과 만승기곤 죽이기를 필부 죽이듯이 눈 깜짝하는 사람. 그리고 맹시사는 사실은 그건 지모가 있는 장수지 시불승호대 유승야건이 분명히 저기에 져요. 그러면서도 꺾이질 않아요.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이 현재는 지고 있지만 졌다고 생각 안 해요. 나 반드시 이길 거야. 이게 여적이 후 지나며 적이 어떤가를 계산해가지고 진격하고 바로 이것이 뭐냐? 그럼 왜 생각을 하느냐? 삼군의 힘이 없으니까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개들이 멍청한 거예요. 개가 연기하는 거 몸뚱아리 가지고 해요. 기운 있는 사람들 대체로 기운이 너무 좋은 사람들 우측이 머리 쓸 필요가 없으니까 같은 짐을 들어도 힘 있는 사람은 머리 쓸 게 없어요.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옮길 것인가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면 머리를 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무거운 짐을 겁을 낸 것이니까 우습게 본 것이니까 겁을 낸 것이에요. 그걸 항상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맹시사하고 북궁유의 차이점이에요. 이 맹시사와 북궁유를 그쪽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이. 거기는 뭘로 보면은 아주 쉽게 되냐면 황후하고 유기를 보면 돼요. 황후는 북궁유처럼 자기 앞에 어떤 사람도 필부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거기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진시황이 천하를 주류할 때 황후도 봤고 유황이도 봤어요. 황고조도. 그런데 진시황이 그 놀러 다니는 그걸 보면서 황후는 뭐라고 아십니까? 그리고 유방이는 그걸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떻게 말한지 압니까? 황후는 저것을 갖다 내가 확 뺏어온다. 유방이 고조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저 정도 살아야지. 여기에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황후는 20살도 안 된 황후가 진시황 저까지 것을 갖다가 필부처럼 하고 그래요. 그게 북궁유의 기한이에요. 그래서 저기 황후는 또 다른 데서도 어떻게 하느냐. 황후는 사람을 모두 필부처럼 합니다. 이게. 그래서 황후는 모든 것이 이기지 못한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황후는 항상 죽을 때까지도 뭐라고 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단 말을 하지 않고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했죠. 그게 황후의 마지막까지 자각을 못한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게 황후의 부동심이에요. 황후는 죽으면서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천 망하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했지. 이와 같이 황후는 폐하에서 역발산 기계설을 해서 시분리에 오불추, 시운이 분리해서 오추마가 달리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가 하늘이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황후의 부동심이에요. 황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주관을 갖고 살았냐?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 주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람을 흘리죠. 그게 황후의 부동심이에요. 그게 북궁유의 자제묘와 똑같아요. 그게. 근데 반대로 유방인은 어떻습니까? 유방인은 황후하고 100번을 싸웠다면 99번을 진 사람이네요. 분명히 졌어요. 그런데 황고조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도저히 황후를 못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현실로는 분명히 졌어요. 그지만 황고조는 한 번도 내가 황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 진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게 황고조의 부동심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죠? 황고조는 그야말로 귀신이라고 하는 신하가 대신 천자 노릇하면서 항복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해도 황고조 마음속에는 졌다는 생각을 해요. 나 반드시 황후 정을 잡으십니다. 그것이 맹자가 말하는 시불승모대. 내가 이기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유승야론이 오히려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황고조의 부동심이에요. 그것이 천하를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맹자로만 보시면
도대체 뭔 놈의 헛소리를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 부분을 한 고조를 갖다 다 가봐요. 그러면서 항상 적을 헤아리니까 황후가 어느 정도 되니까 황고조는 힘이 부족하니까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황후가 강하니까. 그래서 황고조는 자기 힘이 안 되니까 삼걸의 힘을 빌리는 것이에요. 황후는 모든 것이 내 손발 밑에 있어 놓으니까 범징이 하나마저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심에 의해서 달라지는 처세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거 좋든 나쁘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동심으로서 사람마다 딱 어떤 것만 하나 주관하면 안 흔들려요. 이 얘가 뭐냐? 이거 습관에 많이 나옵니다. 건강에 나쁘다고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어떠느냐? 마음에 커피 아니면 인생 산 맛이 없다고. 그것도 부동심이에요. 그것도 부동심이라고요. 이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남이 뭔 말을 해도 까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부동심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동심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은 딱 주관만 있으면 부동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부동심이냐? 다시 말하면 거기에 두 가지로 분류해요. 객기에 의한 것이냐, 정의에 의한 부동심이냐. 여기에 따라서 부동심은 그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에 의한 부동심이 아니라 객기에 의한 부동심으로 사람이 고집을 세워서 산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셔서 좀 미안하지만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습니까?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고집이 꺾입니까? 고집이 더 세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이 드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정말 정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혈기지대라, 혈기가 이미 노대 않더라, 계기 제득으로 뭘 더 얻고자 하는데 이거 한 부동심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동심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갖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의 객기의 부동심에도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부동심은 주관이 뭐냐면 주자가 줄을 냈듯이 심유주적 부동이라. 마음에 어떤 주체만 있으면 사람 안 듭니다. 이게 아이고 여러분들 그 TV에 요즘 그 가끔 보면은 부동심이라는 것이 정치하기는 안 하겠고 가끔 보면 산속에서 혼자 자연인으로 산 사람들 있죠. 그것이 심유주적 부동입니다. 이게 주입니다. 나는 산속에 가서 어떻게 해서 살 거라.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도 만들어줬고 그 생활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것도 부동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로 매진하는 거, 그게 부동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치관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동심이. 그래서 부동심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수없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객기에도 수없는 부동심이 있는데 가치관에 있어서는 정의와 객기의 부동심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냐? 정의로운 부동심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의로운 부동심에 의해서 아무리 큰 책임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중한 책임을 맡겨줘도 흔들리지 않는 이 간사라고 그랬죠.
바로 내 강한 의지로 내가 벼슬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는 거, 이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다가 강자에 같은 데다가 바로 호연지기와 지연을 갖다 놓은 것이. 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심으로 벼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부동심 나온 연유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부동심이 좋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다 아시다시피 우익이면 죽어라고 우익한 사람들, 좌익이면 그저 좌익, 자기가 멍청해도 자기가 못 해본 사람들, 그거 부동심입니다. 그거 아는 말이지만 어버이 연합 그 절대적 부동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면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주자애가 그저 그것이 처박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뭘 하든 안 맥혀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자랑스러운 부동심을 안 해요. 그거 조금 더 심하면 노마이죠. 부동심이 아니라. 그건 객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뭐가 없느냐. 첫째, 사리를 모른다라는 거. 두 번째,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 그런 부동심으로 우리는 가치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정치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부동심은 벼슬한 데에 의한 부동심에 남의 지도자로서의 부동심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괴팍 쓰는 영감을 지금 부동심에 잘하고 표본으로 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여기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맹자가 자기가 말하는, 지향하는 오난, 선양호, 호연지기와 이 지연을 말하기 전에 이 부동심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이런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역적으로 말을 하치면 어떻습니까? 욕적을 하려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그럼도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벼슬을 할 때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을 지성으로서의 부동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맹자가 내세운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도의에 의한 부동심이에요. 맹자의 부동심은 도의에 의한 부동심을 지향하는 거예요. 객기와 고집과 마음발에 의한 부동심을 절대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근무예요.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어쩐 거라.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변한 거 바라고 하는 말이 정말 정의로우면 정말 좋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처럼 나쁨이 없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부동심이라는 의의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가를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동심 세 글자만 놓으면 글자가 좋잖아요. 이게 그러나 그 가치관의 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맹자께서는 부동심을 하려면 안한지연하며 말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선양호, 호연지기라 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고 모든 이치를 하려면 정치를 할 사람이 첫째 갖춰야 할 게 뭐냐? 이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치를 지리란 문제를 안 썼어요. 맹자가. 이 말씀 한자리가 이치가 들어있어요. 내기가. 그런데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야 돼요. 말귀를. 저 사람이 딱 뭐만 하면 어떤 마음에서 저 소리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지연이에요. 이게. 정치하려는 사람이 소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뭔 말 하는지,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위독경으로 세계 경리는 것처럼 그거 몰라본 것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호연지기가 키워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제가 지성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맹자께서 지언을 먼저 말했어요. 근데 제자 공손추가 호연지기를 먼저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연지기가 먼저 맹자에 서술된 것이에요. 원래는 지언부터 나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언은 뭐냐? 어는 심지표라. 말이라는 것은 곧 마음의 표상이다. 자, 어는 이것이 언이 피사 피음사 돈이라서 피사 음사 사사 둔사 요 밑에가 말씀사자인데다 생략해서 그러거든요. 어느 사람이 피사 편파적인 말 음사는 요즘 말하는 그 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빠지름자입니다. 빠지름자. 그게 음사입니다. 사사, 사악한 말. 둔사는 거짓말. 이게 말씀문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 말은 제일 처음부터 거짓말한 놈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까지는 4단계를 거쳐요. 제일 처음에는 피사를 해요. 편파적인 말을 해요. 편파적인 것이 한 단계 깊어가면 그쪽에 내가 종교 이야기를 가급적 정치 종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느 특정 종교라고 말하지 않겠고 종교에 빠진 사람 이래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쪽만 봐요.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유교면 유교. 이게 피사예요. 치우쳐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 가면 이제 폼나 빠져요. 그 속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이게 음사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광신도가 되고 광신도에 넘어서서 이제 나중에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 구조가 그 구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만 해도 이게 빠져온다고요. 세 번째가 뭐다냐? 사악한 말을 해. 이게 그것도 안 통하면 거짓말이냐 시불시불해. 이게 사람의 언어의 척도의 변천입니다. 이 피음 사돈이 네 가지 분류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순환하면서 심오해지는 것이죠. 이게 말에 잘못된 말이 나타나는 네 가지 양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심지표로 마음의 표상으로 쓴 것이죠. 그러면 이런 표상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네 글자가 그 사람 심리 저변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 한쪽에 치우쳤다라는 말을 하면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사람 속내를 알아봐야 돼. 아, 그쪽에가 이제 눈이 가리기 시작했구만. 그쪽으로 이제 귀가 이제 먹어가기 시작하구만. 그게 지기소패예요. 벌써 한쪽에 치우치만 하면 그 사람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음사하면은 그쪽에 퐁당 빠졌다가 지기소함이에요. 이게. 벌써 이 사악한 말 하면 아, 저 사람 벌써 이성을 잃어가지고 정도에서 벗어나버렸구나. 이게 미자예요. 도에서 떠나버린 것이에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아, 저는 어지간히 이제 둘러댈 말이 없을 때 궁해놓으니까 저 소리 알았었구나. 이 네 가지가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심리예요. 바로 정치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속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귀도 못 알아듣으면 어쩔 것이에요. 속은 그냥이고. 이래가지고 사리 분간하겠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말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을 알아본 것이죠. 말을 알고 이 마음을 알아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을 알아본 것입니다. 소위 정치한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 요즘 어디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다른 말 않겠고 누구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만 좋아한다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만 어떻게 골라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그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사람 속이 어디에서 그놈들이 그렇게 해서 이용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느니 지연을커녕 뭡니까? 지인 사람을 알아보습니까? 이래가지고 뭔 놈 정치합니까? 그리고 뭔 놈의 나중에는 또 이제 잘못해놓고는 실수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대반의 정치. 그것이 흔들린 거 아니에요. 그 욕할 때 마음이. 네? 그래서 호연지기를, 그래서 부동심을 하려면 지연을 한 거예요. 어떻든 무식하면 객기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여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여야 하고,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우리가 실천했을 때 사람은 의심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셔도, 진리가 진리여도 이거 진리여 마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진리는 있으나 마나요. 바로 진리의 조건은 정말로 진리의 대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저 진리 말로는 진리면서 속으로는 이거 진리인가 뭔가 그것이 진리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연이라고 하는 진짜가 바로 이 상대성이에요. 의심이 있으면 흔들리고 사람이 알아서 확신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1차 조건이에요. 그래서 부동심이라는 것은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고집과 객기와 아집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맹자가 지연을 여기에 쓴 것이에요. 정찰하면 저 사람이 말하면 저놈 뱃속이 뭐 갖고 지금 말하고구나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부동심의 첫째 조건이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느냐, 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에 대한 필요성을 맹자가 지적했어요. 왜 우리는 말을 알아야 부동심할 수 있느냐. 첫째,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생어 기신, 마음에서 나오나. 해어 기사, 마음에서 나온 이 말이, 그 말이 잘못되면 정치하는데 해롭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하는 일에 해롭다면 그래 놓고도 뻔뻔하게 확신을 가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맹자 말씀이에요. 왜 지연을 해야 되느냐. 말귀를 몰라 들으면 그게 정치에 해가 되는 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정치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서 그것을 해놓고 부동심으로 밀어붙일 것이에요. 그걸 뻔뻔치라고 한 거예요. 그건 모렴치도 아니고 뻔뻔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맹자가 말한 지연이 그렇게 지연의 조건, 지연의 필요성, 그걸 분명히 맹자가 말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지연을 해야 되느냐.
정치하려면 왜 사람들은 하는 말을 알아야 되느냐. 그게 정치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세상 하나짜리도 이렇게 책임이 막중하고 자격이 어느 정도로 갖춰야 된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동심은 강사 개념이에요. 40에 안한 40이라 부동심이라 그 벼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가 맹자에 안한 40이라 부동심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자, 이것이 지원의 두 가지 조건이에요. 맹자는 딱 두 가지 나와요. 지원에 관해서. 조건, 필요성. 이것이 바로 의심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의심이 있으면 흔들린 거예요. 이게. 우리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어디 가시려면, 한 번도 안 가본 데 가시려면, 그 아줌마 내비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도 처음 가시면 어떠세요? 불안한 것이에요. 그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첫째 의심을 없애야 할 것. 의심을 없앴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알았던 것을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두려움과 자신감이에요. 이게 양기예요. 이 양기는 몇 단계로 있느냐?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자, 아시다시피 이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항상 표현하지만 양기하면 기운을 기른다는 소리는 뭡니까? 기른다는 소리는 완벽하게 있어도 기릅니까? 부족하니까 기른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기른 거라고. 우리 대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밝힌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시 좀 뇌라. 이 호연지기가 없으면 배고픈 것처럼 무시 좀 뇌라. 바로 이것이 없으면 배고프듯이 허전하다. 바로 이 뜻이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은 호연지기를 말하는 것이고, 호연지기는 일단 뭔 글자로 나오냐면 딱 두 글자로 표현돼요. 오르르자 도르지자예요. 사람은 정의롭지 못하고 걷지 못하면 기가 죽은 거예요. 배고픈 것처럼 허리가 팍 꼬부라지듯이. 이게 뇌예요. 바로 뇌의 상태를 벗어나서 허리 꼿꼿하게 세우려면 양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부터 호연지기를 가지신 그대로 살아오신 분은 기를 것 없어요.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호연지기가 잃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기르는 거예요. 이 기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부분에 볼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본래의 호연지기라는 실체가 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후천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딱 두 가지예요. 호연지기의 실체, 본체. 그 본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길러야 한다는 방법론. 이 두 가지가 맹자에서 나오는 나는 선양호 호연지기다.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키운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호연지기는 뭐가? 이게 본체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운 것인가? 이것은 수행론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호연지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호연지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걸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기위기야.
그 호연직이라 하는 것은 지대지간이라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거라. 그게 호연직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자, 이것이 기획이야 지대지간이라는 것이 맹자가 말한 이 8글자가 호연직에 대한 정의예요. 그 호연직이라고 하는 거 밴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합니다. 크다라는 것은 적다의 반대예요. 강하다는 부드러움의 반대로 강한 자는 불굴이에요. 굽히더라는 것이. 강자는 불굴이에요. 굽힌 자는 약한 자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호연직이 4글자 표현이 지대지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지대지간이 있었기 때문에 호연지기를 주자가 뭐라 했었느냐, 성대유행지고 바로 이 성대해가지고 유행 흘러 넘치는 모양이야. 이게 바로 이 지대지간이 우리 바닷물 넘실넘실 내듯이 우리 몸에서 풍겨져 나온 것이에요. 그걸 호연지기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사람들마다 풍겨져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이거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마다 풍겨져 나오는 거 그 직업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그 의사들은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보면 다 병아리들 같이 똑같잖아요. 근데 대학 4년만 딱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깽깽이과 나온 사람들은 진짜 깽깽이에요. 환쟁이들은 다 환쟁이에요. 딱 보면 교양 강의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아, 저기는 깽깽이고 저거는 환쟁이고 저기는 또 저.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키운다는 거야. 이게 이거 몰라도 의대 같은 데 보면 아, 저건 의사구나, 저건 법대 출신이구나,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이게 그 음악가 애들이나 체육가 애들하고는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것도 유행지입니다. 상대 유행지입니다. 그쪽으로 키워서 그것이 풍겨져 나온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은 사악한 사람에게는 사악한 기운이 풍겨져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마왕이라고 하는 것 보면 어떻습니까? 마왕이 쭈글쭈글 할 것 같습니까? 그쪽으로 넘쳐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거 정말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가 종교에 참 성스러운 왕이라면 거기에 못지않는 지상이 나온 것도 마왕인 것입니다. 이게 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건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데 마왕도 어떻습니까? 부처님하고 싸운 망도 그것도 지대지간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호연지기에 가치관을 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쁜 놈들이요, 좋은 사람보다 기가 더 뻘뻘하네요. 그쪽으로 다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지대지간입니다. 그 나쁜 짓 한 놈들 봐보십시오. 그 한번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기름이 자라락 흘러가지고 정력이 안 넘친가.
그 정력이 넘치지 않는 놈들은 나쁜 짓도 못해요. 그 짓도 그걸 바로 사람은 쌓고 하는 대로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호연직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호연직에 대한 풍자 나온 거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어린아이의 호연지기하고 우리 기성세대의 호연지기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보면 웃는 것도 막 기가 차죠. 당차죠. 웃는 것이며 우는 것이며 웃든 울든 또 과음치든 기운이 넘치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운이 넘칩니까? 어린아이들 웃음처럼 그렇게 정말로 해맑으면서도 그 어디에도 꺾임이 없는 그런 자신감 속에 웃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린아이들의 넘치는 자신감, 이 애들이 어려서는 부모만 그냥 만나면 좋은 것 나쁜 것도 모르고 그저 부잣집 애들이나 가난한 집 애들이나 한 서너 살보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부터 가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요즘 말하는 흑수저인지 금수저인지 그걸 아는 것부터 달라지잖아요. 애들이 크면 클수록 자신감을 잃어가는 애들 많잖아요. 그 서너 살 먹은 애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똑같은 한태지가 말했듯이 불수 동대어라 같은 소음살이 새끼들처럼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가면서 사람은 기가 산 놈도 있고 기가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부터 애들 들어가면은 기가 뻘뻘한 놈 더 뻘뻘해지고 기가 죽어간 놈 더 죽어가고 처져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가 가만히 가보십시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성취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의지를 키운 게 아니라 상실한 것이에요. 한 놈은 신나게 키워가고 거기에다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 어렸을 때의 그 천진한 이 지대지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상실한 것이에요. 이 초등학교만 가도 벌써 이거 상실된 거예요. 내가 가만 보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욕심이 붙어 있거든요. 그 어린애들 때부터 남들같이 좋은 옷이나 남들처럼 좋은 어떤 그런 것을 갖추지 않으면 애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 기가 살고 정의로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무력과 물질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나중에 성장해서도 계속 그 뿌리가 습이 남아서 그 업이 남아서 사람이 부자가 돼도 그 얼굴 벗어나기 힘든 건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사람이란 게 낭비하면 안 좋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주에 그 사람도 죽었지만 그렇게 부자인데도 평생 동안 고무신에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 가난 없이 이별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한이 맺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 탈피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보시죠. 그게 뭐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 물론 사찰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다 구속을 받은 거예요. 구속받은 자가 어떻게 거기에서 자신감이 넘쳐납니까?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태어날 때는 지대지강한 기운을 갖고 난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지향하는 호연지기는 돈 갖고 호연지기 부리는 것이 아니고 지의를 하라는 것이에요.
을을 모아라. 을을 축적하라.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바로 호연지기를 선양하는 방법에 뭘 썼느냐.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호연지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기운의 집대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송시대의 문천상이가 정기가를 졌잖아요. 정기가 호연지기예요. 그게 천지의 정기가 나에게 있는 호연지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는 정의로운 것만이 정기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말한 것이 지구예요. 이게 방금 말한 대로 돈 많아가지고 그 유세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땅콩 갖고도 괜히 시계 갖고 비행기 돌리고 난리 박수 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세를 떤 것이에요. 그것도 지배지간이 있죠. 그거 갖고 그런 걸 갖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로운 것을 집자를 쓰셨어요. 맹자가. 집자 쓴 이유가 뭐냐.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팠던 몸이 약 한 봉지 먹으면 금방 낫습니까? 그렇게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우리가 열을 걸려가지고 병이 들었다면 치유한데도 열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3년 들어서 들은 고질병이라면 서서히 치유해서 3년이 걸쳐야 제대로 원장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사람은 어제까지도 안 좋은 일 하다가 갑자기 한번 좋은 일 한다고 막 기분이 뻘뻘 납니까? 안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지구라고 하는 것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쌓여가는 것. 자, 예를 들면 공부가 이것입니다. 공부로 보시면 지구는 쉽습니다.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한문지문 공부하시잖아요. 한문 공부하시면 책 펼치자마자 막 자신감이 넘치는 지식이 있습니까? 안 된 것입니다.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지식이 축적되는 데서 책에 대한 자신감이 붙지, 책 펼치자마자 자신감 붙으면 뭐 되겠습니까? 이게 책에 대한 자신감도 책에 대한 호연직입니다. 이게 우리가 책 볼 때 없었습니까? 이해 안 되고 힘들면 신경질 나고 그러잖아요. 보기만 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서히 나고 친숙해지고 그야말로 주자의 말씀대로 한다면 구견불가. 제발 이놈은 맹자야, 이놈은 대화가 너하고 좀 이별 좀 하려니까 하시라고. 그래도 안 떨어져야만이 큰 덩어리가 된다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의롭게 안 살아보고 싶어도 내 몸에 축적이 돼가지고 나의 모든 손발과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정의가 쌓여야 그 몸에 후연지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맹자가 뭘 반대를 했습니까? 지부의 반대가 조장지병이 있잖아요. 이상 모가지로 쏙쏙 뽑아본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좋은 일을 해도 방법상의 잘못 때문에 안 돼. 이게 우리는 첫째, 정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하고, 두 번째, 정의로운 선택을 해서도 하는 과정이 잘못되면 안 돼. 그것을 맹자께서는 지부소생이라 말했고, 비습이 취지하라. 이건 일조일석의 습격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고. 습격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모가지 쏙쏙 빼는 것이잖아요. 그건 욕심이 붙은 거예요. 욕심이 붙은 거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논어에서 같은 경우에는 동자가 그랬죠. 욕속부달이라고.
속히하려고 서둘면 오히려 성취하지 못합니다. 좋은 일도 서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지향하는 것이 신물망불종,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에 지구의 방법이 뭔 글자로 맹자가 썼느냐? 맹자 그리고 방법론입니다. 필유사언이 물정 이 소리예요. 이 바로 정자가 기약할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이 지구의 방법이 필유사언이 물정이에요. 맹자의 뜻이. 그러니까 반드시 의를 모으는 공부에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노력은 하셔야 되지만 어때야 되느냐? 나는 올해까지 반드시 이 일을 해치울 거라고. 그게 기약할 정자고 다짐할 정자예요. 이러면 벌써 욕심이 붙어가지고 욕심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갑니까? 조급해져요. 조급해진다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욕심이 붙어가지고 기약한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방법론이에요. 맹자가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단 노력할 뿐이지 성공을 언제 하느냐는 그건 하늘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농사꾼이 그저 김 매고 물 잘 떼주고 묵도 다주고 했을 뿐이지 내가 올해 추수는 언제까지 딱 해야 되겠다고 언제까지 딱 만들어주는 것은 하느님의 몫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수인사, 진인사, 대천명이라고도 하고 수인사, 대천명도 있죠. 바로 사람 할 일만 다 할 뿐이지 거기에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까지 기약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바로 이것이 물정이라는 뜻이 그것이에요. 기약하지 마라. 이게 우리는 필유사가 여기 네 글자가 진인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라. 여기가. 그래서 독서로만 하나만 보더라도 주자가 어떻게 글을 읽으라고 하느냐. 우리 공부하는 거 좋죠. 공부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급급이란 것은 오늘 공부하면서 내일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서둘러 합시다. 그러면 급급이죠. 이게 오래 공부하지 않고서 내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그게 급급하게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도 늦추지 않은 거예요. 단, 무욕속불이에요. 급급하라고 해서 서서히 가셔야지 서두려고 하는 데부터가 이게 뭐가 붙어요? 속자가 붙으면 이게 욕심이 붙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 붙으니까 욕속 부달이 되는 것이에요. 왜 욕속이면 부달이냐? 그럼 욕심이 붙으면 성취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딱 바꿔버리면 욕속 부달, 서둘면 오히려 부정한 방법을 가게 되는 것이고 부정한 방법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이에요. 조급한 욕심이라고. 그리고 서서 공부라는 것은 서서히 해야지. 탄다 무득 많은 걸 산에서 얻으려고 힘쓰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서서히 해야죠. 하나하나. 서서히 하라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잠자봅니다. 그래서 서서 무감퇴를 해. 사람은 서서히 하면서도 게으르면 안 된다.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강경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서둘러서 병이고 유연한 사람은 너무 소극적에서도 병이에요.
바로 이 게으름과 서두른 것, 이거 다 사람의 기질의 욕구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급급과 서서 이 네 글자가 필유사한 뜻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할 때 급급하셔야 되고 서서히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나 내가 어떻게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 서둘러져요. 이게 또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아예 이제 누워서 주무시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이 복합적인데 결론은 게으름이나 서두는 거, 그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너무 의지가 강한 욕심이고, 하나는 너무나 몸에 길들여져가지고 나태가 길들여서 그걸 못 이기고, 이래서 우리는 지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의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공부하신 걸로 보면 호연지기를 함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오늘 해야 할 공부를 서둘러 하셔야 돼요. 그럼 급급이에요. 이게. 그러나 너무나 막 겁치를 내가지고 하시면 그 소설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러면서 점차 우리 뱃속에다가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장 망본세예요. 뱃속에다 망본세적 쌓으려면 한꺼번에 주워 넣을 수는 없어요. 서서히 주워 넣는 것이. 그러면 사람이 지적으로나 사람 자신감이 있죠. 이게 바로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 함양하는 방법, 그 모을 집자 쓴 이유, 집으라고 할 때 모을 집자, 그게 필유사언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다 해라.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호연지기를 함양한다라는 거,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지만 한 번 해갖고 호연지기 안 나와요. 이것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번에 언제 보니까 도둑질 잘한 친구가 도둑질에다가 양로당도 주고 뭐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의로운 일이죠. 그런데 도둑질한 횟수가 많았습니까? 좋은 일한 횟수가 많았습니까? 뭘 모아놓은 것이 많습니까? 그 얼굴에는 도둑질 얼굴이 먼저 나온 것이지, 한두 번 뭐 양로당 돈 갖다 줬다고 그것이 호연지기가 나빠되게 짝짝 나옵니까? 그런 법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어 중이면 혐오입니다. 노노 말로 하면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 쌓아놔야 바깥으로 풍겨나오죠. 맹자는 그걸 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지적과 이와 같은 기운을 함양했을 때 사람은 범접하지 못한 그런 기상을 갖게 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맹자의 부동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칫 잘못하시면 부동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막무가내에 고집된 인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 바로 이 부동심이라는 것은 정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부동심은 정치인으로서의 부동심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학자로서의 부동심의 자세보다는 정치에 임하는 부동심의 자세를 거기에 언급하고 있다. 그게 물론 학자적 부동심도 그 속에 내면에 들어있기는 하죠. 그러나 물음 자체가 제 나라 경상을 더해줬을 때, 제 나라 경상을 맡겨줬을 때 부동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정치에 대한 부동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